도대체 대한민국 영부인이라는 사람의 과거는 어디까지 추락해야 그 끝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과연 한 나라의 국격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외간 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노골적이고 충격적인 육성과 텍스트가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특검이 건진법사법당에서 압수한 김건희의 낡은 휴대전화에서 쏟아져 나온 이 끔찍한 오물들은 단순한 사생활 스캔들을 넘어서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를 겨누는 추악한 국정농단 사태의 결정적 스모킹건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악스러운 남녀치 정관계의 실체와 그 뒤에 숨겨진 기막힌 사법농단의 진실을 육하원칙의 날카로운 메스로 철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최근 법정에서 김건희가 갑작스럽게 구역질을 하며 토할 것 같은 모습을 보였던 기괴한 사건을 여러분은 똑똑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의 언론들은 그저 단순한 건강 이상설이나 심리적 압박감 정도로 치부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퍼즐을 맞춰보면 그날의 그 끔찍한 구역질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건진법사법당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은밀한 휴대전화가 특검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그 안에 담긴 파멸적인 치정폭로전의 뇌관이 터질 것을 직감한 극도의 공포심이 육체적인 구토 반응으로 튀어나온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도대체 그 낡은 기계장치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기에 천하를 호령하던 영부인이 법정에서 헛구역질을 하며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경악스러운 사태의 중심에는 56세 남성 이모 씨가 존재합니다. 그는 평범한 지인이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차 주포로부터 김건희를 직접 소개받았고 심지어 김건희의 주식 계좌를 직접 관리했던 경제범죄 전과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이 남성이 김건희에게 무속인 건진법사를 처음으로 연결해준 장본인이라는 점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김건희가 사용했던 이 문제의 휴대전화를 특검이 포렌식한 결과 김건희와 이 남성 사이에서는 수백 통의 문자와 사진 그리고 영상이 오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중파 방송인 SBS조차 이들의 관계를 단순한 경제적 공동체를 넘어선 개인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대체 개인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취재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휴대전화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텍스트와 시각자료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가슴 만질래라는 귀를 의심케 하는 노골적인 음담 패설이 텍스트로 고스란히 남아있고 문자보다 사진과 영상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경악스러운 증언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이라는 시기를 주목해야 합니다. 김건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한 것이 2012년의 일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과 법률원 관계에 있던 유부녀 시절에 주가 조작을 공모하던 경제범죄 전과자와 이토록 참담하고 은밀한 치정관계를 맺고 수백 개의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참혹한 배신을 넘어 영부인이라는 자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메가톤급 폭탄입니다.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이 56세 남성 이모 씨를 둘러싼 기상천외한 도주국과 기적의 무죄 판결 사태입니다. 특검이 이 남성을 주가 조작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 그는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56세의 남성은 놀랍게도 2층 베란다를 통해 뛰어내려 도주하는 영화 같은 활극을 벌였습니다. 그 나이에 2층에서 뛰어내려 다리를 절뚝거리며 도망쳤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감춰야 할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었는지를 방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조롱하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행각을 벌였던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자 음주운전 수배자이고 특검의 압수수색을 피해 도주까지 벌인 경제범죄 전과자가 도대체 어떤 거대한 뒷배를 가졌기에 대한민국 사법부의 칼날을 비웃으며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단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가 쥐고 있는 절대반지, 즉 김건희와의 은밀한 치정관계가 담긴 영상과 사진들이 일종의 면죄부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자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쥐고 흔드는 자는 대한민국의 법률마저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막힌 국정농단 카르텔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남성이 도주하기 직전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이들의 아나무 인격 태도가 극에 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중앙지검 부페이부에서 수사를 받다가 최근 불기소 처분이 나와서 축하하려고 술을 마셨다고 떠벌렸습니다. 그가 말한 가까운 지인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10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적적인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김건희를 지칭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영부인의 범죄 혐의가 덮어진 날 그녀와 깊은 치정관계를 맺고 있던 주가 조작범이 기쁨의 축배를 들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는 이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이 바로 2024년 대한민국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그동안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며
철면피 같은 태도를 보였던 김건희 변호인단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돌변했습니다. 밀접한 관계라는 SBS의 단독 보도가 터져나오고 특검의 칼날이 치정폭로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그들은 갑자기 납작 엎드리며 순한 양처럼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통일교와의 공모는 없었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반환했다는 등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꼬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라면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운운했을 그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비굴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건진법사법당에서 나온 그 휴대전화 속에 도저히 방어할 수 없는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조차 감당할 수 없는 파멸적인 팩트들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문제의 휴대전화가 무속인 건진법사의 법당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건진법사는 휴대전화를 오래 쓰면 애군이 낀다고 해서 김건희가 애군을 떼어달라고 맡겼다는 황당무계한 무속적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휴대전화에 씬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무속인에게 굿을 맡겼다는 말입니까?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진실은 냉혹합니다. 이모 씨와 건진법사는 매우 가까운 사이이며 그들에게 이 휴대전화는 권력을 협박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완벽한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여차하면 이것을 터뜨려버리겠다는 무언의 압박이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작동하고 있었고 그 보험 증서가 바로 법당에 고스란히 모셔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협박과 압박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경찰청장 인사 과정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의 믿기 힘든 초고속 승진의 배후에 건진법사의 작업이 있었다는 끔찍한 정황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백일화에 폭로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치안감이었던 윤희근이 불과 8개월 만에 치안정감을 거쳐 경찰청장의 자리까지 수직 상승한 것은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이면에는 내가 다 작업한 거야라며 지인들에게 자랑하던 건진법사의 노골적인 인사 개입이 존재했습니다. 건진의 처남인 찰리와 건진법사가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건진이 특정 경찰관의 포상을 청탁하자 불과 2달 만에 그 경찰관이 실제로 적극 행정 공무원 포상을 받고 1계급 특진을 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속인 한 명이 대한민국의 14만 경찰 조직의 인사권을 쥐고 흔들며 좌지우지했던 것입니다. 비선실세의 인사농단이 어떤 비극을 낳았습니까? 윤희근이 경찰청장으로 있던 시절 대한민국은 이태원 참사라는 끔찍한 비극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건진의 줄을 타고 올라간 경찰청장은 참사 당일 충북 제천에서 지인들과 술판을 벌이고 캠핑을 하느라 보고조차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직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대통령실이 전 설치라는 권력의 입맛에 맞추어 시국 치안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민생 치안은 철저하게 내팽개친 결과였습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권력에 맹종하고 비선실세에게 아부하던 자들이 경찰 조직의 수뇌부를 장악했으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거대한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는 경제범죄로 얽힌 김건희와 이모 씨, 그리고 그들에게 건진법사라는 무속인을 연결해준 검은 커넥션. 그들의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남녀치정 관계가 담긴 휴대전화는 건진법사의 손에 들어가 권력을 협박하는 생명보험이 되었고 그 대가로 그들은 경찰 수뇌부의 인사권까지 장악하며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농락했습니다. 이모 씨가 뺑소니 도주를 치고도 무죄 판결 사태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힘, 김건희가 수많은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바로 이 더럽고 추악한 카르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한문혁 부장검사라는 거대한 방패막이가 사라진 지금 민중기특검팀은 이 추악한 치정폭로전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권력의 민낯을 국민 앞에 고발해야만 합니다. 왜 영부인이 그토록 법정에서 구역질을 하며 공포에 떨었는지, 왜 주가 조작범이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활보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반드시 그 진실을 목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륜이나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기강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사법부의 정의가 권력의 침대 아래에서 처참하게 유린당한 국가적 비상사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기괴하고 부패한 권력의 사기극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은폐하려는 자가 범인이며 침묵하는 자는 공범입니다. 모든 진실의 문이 열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날카로운 감시와 통렬한 비판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날카로운 분석이 통쾌하셨습니까?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먼저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통찰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원하신다면 지금 즉시 하이프 버튼까지 눌러 화력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되고 여러분의 하이프는 우리 채널의 강력한 날개가 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뷰였습니다.